이제 챗GPT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 코딩, 특히 이제 웹 개발할 때 코딩 문제 혹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빠르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일일이 또 찾아볼 필요 없이 좀 빠르게 추천도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찾아보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GPT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대답하고 다르게도 대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실력이지만 또 GPT를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드 생성해 주는 부분이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금 노드랑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어 그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드 서버에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설치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치면 그에 대한 답을 해 주는 거죠. 노드가 먼저 설치가 돼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노드 같은 경우도 이제 버전이 있잖아요.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법 알려줘." 라든지 뭐 npm이라는 거, 뭐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답을 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 보는 거죠. 저는 여기 일단 멈추고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 이용하겠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랑 npm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뭐 버전 확인하라고 하네요. 뭐 여기까지는 안 알려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군요. 자, 두 번째,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전역으로 설치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빼기 g를 붙이면 이게 전역 설치라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설치하고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 설치합니다.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익스프레스 다시 제너레이터 띄우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앱 네임 이런 식으로 치면 어떤 폴더를 생성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조금 더 틀리죠. 그 다음에 npm 스타트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라. 이거는 로컬 호스트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VS 코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참조를 하려면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해요. 만약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해보면, 네,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쭉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npm start라고 하는데, npm start 말고 뭐 pm2 이용 방법을 알려줘. 또는 서버를 항상 켜놓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가 뭔가, 3000번이라는 건 뭔가, 이제 포트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통신할 때 개방된 특정 번호인데 이 번호로 들어와야만 접속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포트 번호는 이제 보통 숨겨져 있기도 한데, 이렇게 3000이라는 걸 붙여서 3000번 포트로만 들어온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써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입력을 해 놓으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건 이제 제가 무슨 오류인지는 아는데 아까 오류가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냥 한번 복사를 해 봅시다. 이렇게 쳐서 무슨 오류냐고 물어보면, Node.js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듈이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이슨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 이런 이해를 하면 좋죠. 아, 패키지 뭐 npm 인스톨이 되면 패키지 JS 안에 제이슨 안에 들어가거든요. 인스톨을 안 했을 수 있어 모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요것도 하나의 모듈이에요. npm 인스톨을 해서 익스프레스를 제너레이트 했죠. 익스프레스를 설치했죠.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도 설치하고 요게 바로 이제 npm의 모듈을 설치한 거예요.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PM2도 하나의 모듈이고요. 그래서 PM2는 또 전역으로 설치를 한 모듈이죠. 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파이어베이스 이런 것도 모듈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require 함수를 사용해서 적절을 못했다. 모듈에 있는 경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사용 방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 파이어베이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파이어베이스 콘솔이라는 곳에 클릭해서 구글 계정을 로그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add project 이렇게 하는 거죠.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여러분 로드 서버에 이걸 설치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Node.js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이거를 설치하세요.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칩니다. 그죠? npm install firebase admin 이렇게 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빼기 세이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익스프레스를 설치할 때 최신 버전의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하면 익스프레스 환경에서 뭔가 그 위에 이걸 설치를 하면 패키지 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빼기 세이브를 해야만 과거에는 패키지 제이슨 안에 얘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붙여도 되고요, 물론. 자, 설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따라서 해서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물어보면 돼요. 네, 이런 종류의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고 오류가 뜨면 오류 그냥 갖다 붙여보시고 또 뭘 어떻게 해서 코드를 이렇게 짜주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잖아요. 파이썬 코드도 짜주고 필요하면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도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레퍼런스도 달아주죠. 그리고 또 뭘 해볼까? 음,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우리 노션에서 제가 여기 파이어베이스를 여기 SQL, MySQL 썼거든요. 근데 제가 파이어베이스를 쓰려고 해요. MySQL을 쓰면 조금 더 원론적으로 DB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또 비정형 데이터, JSON 데이터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를 쓸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이어베이스에서 문서 생성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법 알려줘. 여기 데이터 조회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주기적으로 매일 3시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특정한 문서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매일 3시에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럼 스케줄링을 해야 된대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도 해야 되고요. 파이어베이스 functions 이건 functions라는 것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functions라는 거를 function이라는 함수로 받아서 functions.pubsub 하고 schedule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어떤 스케줄마다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구문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떤 데이터 이게 이제 데이터예요. JSON 데이터를 docref라고 해서 지금 파이어베이스 도큐멘트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컬렉션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이름 넣는데 거기에다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는 것을 명령을 해줍니다. 이제 await를 붙이는 이유가 이 한 줄이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달라는 거죠. 데이터가 크면은 2, 3초도 걸릴 수 있거든요. await를 붙이지 않으면
이거 실행시켜 놓고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비동기라고 하는데, 비동기 방식. 예, 동기 방식으로 하나 끝나고 그다음에 하나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이 때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웨이트를 붙이기도 하죠. 자, 요런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Firebase deploy only 이렇게 하면은 작성된 스케줄링된 함수가 매일 오전 3시에 실행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새 문서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한대요. 이제 이게 서버리스 방법인데, 이게 배포를 해버렸다. 근데 뭐 배포는 안 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뭐 노드 이런 식으로 또 쳐보시면, 노드에서 특정 시간에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해. 그럼 노드에서 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웹은 뭐 하나를 하려고 할 때 방법이 되게 많아요.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 저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아까는 파이어베이스 펑션이라는 걸 썼죠. 근데 지금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이라는 걸 그냥 하나만 쓰고 노드 크론이라는 걸 써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드 크론과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두 가지를 써서, 아까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은 설치를 했죠, 위쪽에서. 노드 크론이라는 걸 새로 설치를 합니다, npm으로. 그리고 네, 뭐 파이어베이스 계정에서 이렇게 서비스 키를 받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것도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가 여기 나왔네요.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노드 크론 이거 두 개를 불러와서 이거는 파이어베이스에 필요한 키, API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드민 이니셜라이즈 앱은 파이어베이스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 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드민 파이어스토어를 해서 DB를 이렇게 DB라는 것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키를 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접속된 것 자체가 이 d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컬렉션 안에 있는 도큐멘트를 불러와서 이 도큐멘트가 이 데이터를 도큐멘트에 집어넣죠. 이 밑에 부분은 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부분은 똑같고, 여기는 크론.스케줄이라고 했죠. 아까 요 위에서는 펑션, 이건 이 위에 이제 보면은 파이어베이스 펑션의 스케줄이었는데, 이번에는 크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드 서버가 얘를 잘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매번 오전 3시에 노드 서버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위에서는 배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고,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노드 서버를 항상 켜놓게 하는 방법, 이렇게 치면 아마 PM2를 소개해 줄 거예요. 자동으로 재시작 설정한다. 네, 여기 이제 PM2 설명하죠. PM2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그럼 PM2를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링을 해서, 이 스케줄러 안에는 뭐든 넣어도 돼요. 시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넣어놓고, 여기서는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을 한 거죠. 네, 그래서 pm2 인스톨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강의를 더 줄이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는 개념만 알려주고, 실제로 더 구체적인 뭔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 보고 있으면 너무 또 지겹잖아요. 뭐 30분씩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마침 정말 이 챗GPT는 저에게 있어서 좋은 비서 같은, 그런 TA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뭐 많은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또 코드도
제시해주면 따라하고 그러기 바라요. 참고로 챗GPT는 이렇게 하나 질문해 놓고요. 밑에 다시 답변 만들기 있잖아요. 이걸 누를 때마다 이 답변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요. 질문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이거 누르고 여기다가 PM2를 이용해. 왜냐면 어쩔 땐 PM2를 안 알려주고 다른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PM2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서버를 항상 켜놓게 하는 방법이. 내가 나는 PM2 말고 다른 거 말고 PM2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누르면 또 다시 새로운 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답이 너무 간결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치면 되고요. 너무 구체적이면 간단하게 알려줘 치면 되고요. 답이 마음에 안 들면 regenerate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류도 해결하시고 또 프로젝트 하거나 과제 할 때도 이런 도움을 얻어서 과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